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6일 오전 9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진술을 들어봐도 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제 설명한 걸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편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언론에서는 공론이 되지 않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해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생겨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을 때이고, 동시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취록, 윤석열 부부와의 통화 녹취록이 확보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떠돌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이유를 대지만은 김건희 여사 보호용으로 비상계엄령을 폈다는 주장은 주로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어제 시사인이라는 이 주간지가 특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화 내용이 단편적으로 흘러나왔고 그것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일단 이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명태균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어?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어? 대통령이 원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 고맙습니다.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만 명.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로에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하세요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대통령님 제가 할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 있는데 윤상현한테 조용. 아니,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상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초기에 잘못 대응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이 문제가 보도가 되니까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통화를 주고받은 게 폭로가 되니까 작년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앞에 해명은 비서실에서 잘못 대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공천 개입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공천 개입 물증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정치 브로커는 선거판에서 항상 뛰어다니기 마련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명태균 게이트에서의 몇 가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공천받게 하기 위해서 당시의 새누리당에 개입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년 선고를 받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니까 이게 더 폭발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러 국회의원들, 중진 국회의원들과의 아주 불미스러운 또는 비합리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연달아 폭로가 되면서 이 사건이 커져버린 겁니다. 다만 앞으로 특검을 하든지 뭐 수사를 제대로 하든지 해가지고 밝혀내야 할 사안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의 불법성 여부와 그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갔느냐. 그러니까 김명선 씨를 공천한 게 이게 뇌물에 해당하느냐의 여부, 또 여론조사를 조작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여부, 금품 관련 여부,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여부, 여기에 중점적으로 수사나 조사의 이 표적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이걸 너무 크게 벌려버리면은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처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를 할 때 이게 조기 대선과 겹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을 할 것이고 거부권 행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연달아 폭로가 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이 육성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충격을 줍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녹취록을 읽었을 때와
육성을 직접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은 다릅니다. 아까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만 그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상당히 잘 해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에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잘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나서가지고 명태균 씨를 이렇게 감싸는 것,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했던 말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1995년 월간조선이 9월호에서 특종을 했습니다. 12.12 사건이 녹음되었다는 그 녹음 테이프를 부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편집장이었는데 12.12 그날 밤 3군 사령관 이건영 중장의 전화를 보안사가 감청을 해가지고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그것을 공개를 했더니 그날 밤에 장군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용감한지,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그냥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2달 뒤에 결국 노태우, 전두환 두 전 대통령을 12.12 사건과 연관지어 가지고 나중에는 5.18과도 합쳐서 처벌하는 소급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이 이루어졌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그 12.12 녹음 테이프는 그 실물로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녹취록은 이 언론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녹취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알려지니까 이 역사를 바꾸는 특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이 육성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